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면 미국 시장은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시장도 좀 돌아보면 그나마 유의미한 부분을 찾자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대형 IT 종목 위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체크 포인트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미국 시장은 지표에 따라서 반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지표가 나왔을 때 같은 경우 시장이 나스닥 중심, 그중에서도 그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을 지탱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지탱하는 시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니까 시장이 강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표는 나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주가가 먼저 반등이 나오는 현상 안에서 강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에 가담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대형 IT주 같은 경우는 일단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때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IT 업종 같은 경우는 지표를 보고 그다음에 실적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산업의 사이클의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 우선적으로 대형 IT 쪽에 반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하나 체크하고 갈 점은 이 대형 IT 주들의 강세에서 이게 중소형주라든지 2분기 실적이 호전적인 종목으로 퍼질 수 있는지 여부겠고요. 이제는 투자의 영역 쪽에서 서서히 베팅이라든지 그런 영역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일단은 대형 IT 업종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는 시점에서 다른 업종으로 퍼지기보다는 여기서 중소형 IT 업종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그리고 중소형 쪽의 IT 쪽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향성을 좀 정확하게 정해주신 것 같은데요. 중소형 IT 종목,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헬성 BS입니다. 기존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종목인데요. 사업 같은 경우는 차량용 사업 부분도 있지만 반도체 후공정단의 패키징 관련 제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 공정상으로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나뉘는데 후공정단 같은 경우는 일단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같은 경우를 뒷단에서 테스트하는 그게 마무리군이고, 저는 공정상의 뒤에 공정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예상 영업이익은 536억 원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조 원대인데요. 제가 생각해볼 점, 지금 올해 예상 순이익이 얼마라서 이게 주가 수익률이 몇이고 그런 게 중요한 구간은 아니겠습니다. 실적을 보고 접근하는 구간이 아니라 시작에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온다 하더라도 3분기, 4분기 그 시점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가격적인 접근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 접근은 58,000원에서 6만 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해성 DS 반도체 후공정 관련돼서 패키징 관련 종목으로 설명을 좀 드렸었고 지금 6만 원 선에서 마무리가 좀 된 것으로 나오는데 가격 접근도 58,000원 라인에서 6만 원대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여러분들 모두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섹터와 업종들이 있는데 지금 FOMC 회의 결과 전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접근해 볼 만한 업종과 섹터가 있다면 좀 궁금한데 어느 쪽 좀 보고 계십니까, 이사님?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IT 업종에서 중소형 쪽, 이 중소형이 다른 중소형 업종이 아니라 IT 중소형 쪽으로 확장되는지 여부를 체크 필요하겠고요. 계속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많습니다. 자동차 업종과 관련해서 실적이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고,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 월별로 올라오다 보니 그 정도 수치 대입하고 환율 효과 감안하면 누구나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여기에선 고민인 거겠죠.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잘 나왔을 때 주가 방향성이 어떨 수 있냐 이 여부다 보니 일단은 2분기 실적을 감안해서 18만 원 기준으로 10%의 상승 요인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하고 종합적으로 관심주는 이러한 탁 해단에서 가는 게 맞다는 판단하에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정말 실적이 좋은 우리가 종목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현대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2분기 예상 실적 같은 경우 저희가 기업의 예상 실적을 살펴볼 때 일반적인 컨센서스 그러니까 그런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실적도 있겠고 그러한 실적 기준으로보다는 시장 기준으로 이제 계속 예상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2조 6천억 원 수준까지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2조 6천억 원보다 한 10에서 20%는 잘 나와야지 주가가 위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예상 실적을 두고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17만 8천 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해성 DS도 그렇고 두 번째 말씀드린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타났고 우리나라 지수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될 점은 이게 종목들이 퍼져나가는지 여부, 이 여부에 대해서 가장 크게 지금 포인트로 봐야 되겠고요. 이 업종에서 종목들이 퍼져나갈 때 시총 상위주들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종목을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해성 DS라든지 이런 쪽으로 퍼뜨려서는 안 되고 현대차 정도는 플레이가 가능하겠고요. 금요일 주가를 보면 현대차가 한번 빠졌다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종목 하나를 접근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매수할 단가의 기준이 어떤지, 이 기준이 시가총액이 어떤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지, 추격해서 매수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다음에 비중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졌고 이제 돌아선다고 해서 한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50% 이상 가져가는 장은 절대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은 지금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종목을 바닥을 잡으려 할 필요도 없고 바닥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접근할 때 분할 매수, 그다음에 분할 매도 이거는 1차원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손절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5% 정도로 꼭 삼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 두 종목 다 공통적으로 해당된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실적과 관련돼서 두 번째 특징주 현대차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철저하게 가격 접근 라인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수익권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현대차에 관련돼서는 실적을 좀 보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관련돼서 현대차와 관련돼서 기아차뿐만 아니라 이 완성차와 관련된 부품 관련주들은 어떤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반도체 쪽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종목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완성차는 대형주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부품주들은 볼만한가요? 네, 부품주들도 상대적으로 그 밸류에이션은 싼 구간에 있습니다. 이게 싸다는 표현이 시장의 업종 대비해서 타업종과 비해서 싸다는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업종을 내에서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할인된 구간이고요. 이게 싸다고 해서 무작정 접근하면은 영원히 싼 구간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왜 자동차 부품주가 싼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기존의 요인으로는 현대 기아차 쪽에 매출 비중이 편중돼 있는 점이 있었고 이 부분은 해외 시장 점유율로 해소가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가 비용 통제 요인이 아니라 제품 판매 대수의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부품주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 요인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이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시점이겠고요. 대표적으로 해외 시장 점유율을 그래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기업 쪽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특히 이익 대비해서 상대적인 시가총액 매력 자체까지 본다고 하면 현대모비스를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